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찌릿한 발 통증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서 주저앉고 싶었던 적은요? 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병원에 다녀도 그때뿐인 통증에 지쳐 있으신가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연구하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통증의 원인이 놀랍게도 우리 몸의 가장 아래, 즉, 우리 발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발바닥만 잘 관리해도 무릎과 허리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의사의 진심 어린 조언,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후만세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박선영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무릎, 허리 통증 환자들을 치료해 오면서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는데 끊임없이 주력해 왔습니다. 단순히 아픈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죠. 그리고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으로 고통받지 않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무시당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저는 서슴없이 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땅과 맞닿아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며 균형을 잡아주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기반 역할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걷는 동안 우리의 발은 엄청난 압력과 충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발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죠. 혹시 발이 우리 몸의 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작은 발이 나머지 98%의 몸을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이기에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26개의 뼈, 32개의 근육과 힘줄, 그리고 107개의 인대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우리는 안정적으로 서고, 걷고, 달릴 수 있습니다. 발은 단순히 걷는 기능을 넘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힘차게 올려보내는 제2의 심장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발바닥 근육의 움직임과 발의 펌프, 작용이 혈액순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아프면 그때그때 진통제로 버티거나 단순히 참고 방치하면서 결국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아니, 발바닥이 아픈 건 알겠는데 그게 무릎이랑 허리까지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발은 발이고 무릎은 무릎이고 허리는 허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곧아야 나무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발이 건강하고 올바른 정렬을 유지해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비로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약해지고 흔들리면 나무 전체가 위태로워지겠죠? 마찬가지로 발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영향은 마치 도미노처럼 위로 타고 올라가 무릎, 허리, 심지어 목과 어깨, 그리고 심지어는 두통까지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최신 의학 연구들은 발 건강이 무릎과 허리, 통증에 얼마나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명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발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무릎 골관 저렴이나 만성 요통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발이 불편한 것을 넘어 발의 문제가 우리 몸 전체의 정렬을 깨뜨려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보를 걷습니다. 그리고 매 걸음마다 우리의 발은 지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그 충격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발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즉 발의 구조적 문제나 기능적 이상이 있다면 이 중요한 완충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땅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여과 없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 그리고 척추 전체로 전달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딱딱한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쿵쿵 걷는 것과 발에 꼭 맞는 푹신하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것의 차이를요. 우리의 발은 바로 그 푹신한 운동화의 밑창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무지외 반증을 생각해 봅시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이 질환은 단순히 발 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면 체중이 발바닥에 불균형하게 실리게 되고 이로 인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이 불균형을 보상하기 위해 무릎이나 허리, 심지어 골반까지도 비틀게 됩니다. 결국 무릎 관절과 허리 척추에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흔한 예시로 평발이 있습니다. 평발은 발바닥 아치가 무너져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한 국내 연구팀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평발인 여성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허리 통증 위험이 무려 약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평발은 걸을 때 발목과 무릎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꺾이게 만들어 다리 전체의 정렬을 무너뜨리고, 이는 결국 허리 근육에 불필요하고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찌릿하고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지간신경종일 수 있습니다. 이 질환 역시 발 앞부분의 신경이 압박받아 생기는 것인데, 이로 인해 발 앞부분의 비정상적인 압력이 높아지면서 발가락 사이 인대를 긴장시키고 신경을 눌러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발 앞부분의 압력 증가는 결국 발 전체의 균형을 깨뜨려 발목, 무릎, 그리고 허리에까지 부담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발의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다리 길이 차이도 발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뼈 길이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라고 해서 실제 뼈 길이가 아닌 잘못된 자세나 비정상적인 보행 습관 때문에 다리 길이가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골반의 비대칭을 유발하고 결국 척추 변형, 자세 불량, 만성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두통, 심지어 무릎 통증까지도 복합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발 건강 문제는 단순히 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 작은 이상이 마치 도미노처럼 무릎과 허리로 이어지고 결국 전신 통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발에 통증이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그 작은 불편함이 나중에는 훨씬 더 크고 심각한 통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발 관리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활기찬 노후를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발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지긋지긋한 무릎과 허리, 통증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직접 경험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몇 가지 핵심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걸음걸이 교정입니다.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걸음걸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자신이 팔자걸음, 안짱걸음 아니면 땅을 질질 끄는 듯한 종종걸음은 아닌지, 자신의 걸음걸이가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한 저명한 연구에서는 무릎 골관 저렴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발의 각도를 단 몇 도만 조정해도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고 그로 인해 통증이 유의미하게 완화된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걷는 동안 발은 약 15도 정도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이 이상적인 걸음걸이라고 의학적으로 권장됩니다. 자신의 걸음걸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서 직접 걸어보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걸음걸이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만약 자신의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다면 의식적으로 발을 11자 형태로 유지하며 걷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처음엔 분명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반복하면 바른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이는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불필요한 부담을 혁신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코어 근육 강화입니다.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보통 복근이나 허리 근육처럼 몸의 중심 근육을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발에도 우리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코어 근육들이 존재합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하게 제 기능을 해야 발의 아치가 무너지지 않고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발바닥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수건 짚기 운동입니다. 먼저 바닥에 수건을 한 장 펼쳐놓고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발가락만을 이용해서 수건을 천천히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때 발가락을 최대한 오므렸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며 수건 전체를 모두 끌어오도록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발가락에 쥐가 나거나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발가락과 발바닥 근육이 놀랍도록 강해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발의 피로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활동 시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과도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통증을 예방하고 이미 있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발에 맞춘 맞춤형 깔창 사용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권해드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 중 하나인데요. 발과 발목의 변형이 심하거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일반적인 신발만으로는 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개인의 발 모양, 보행 습관,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맞춤형 깔창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맞춤형 깔창이 평발로 인한 허리 통증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발의 불균형을 교정하여 무릎 통증 완화에도 기여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깔창 하나로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통증이 나아진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맞춤형 깔창은 발의 아치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체중 분산을 고르게 하여 발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발과 다리의 전반적인 정렬을 바르게 잡아주어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근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시중에 파는 기성 깔창을 사용하기보다는 반드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깔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에 편안한 바른 신발 착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발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자 매일 실천해야 하는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여성 하이힐 포함, 앞코가 좁아서 발가락을 꽉 조이는 신발, 밑창이 너무 얇고 딱딱한 신발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신발들은 발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발의 자연스러운 아치를 무너뜨리며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 흡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합니다. 항상 발에 편안함을 주는 신발, 발가락이 신발 안에서 충분히 움직일 공간이 있는 신발, 그리고 적당히 폭신하고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난 밑창을 가진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장시간 신는 것을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하이힐은 체중을 발 앞꿈치에 비정상적으로 쏠리게 하여 발가락, 변형무 지회 반증 등을 유발하고 허리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게 만들어 허리 통증의 주범이 됩니다. 예쁜 신발보다는 건강한 신발을 선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름철에 많이 신는 슬리퍼나 샌들은 발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하고 발의 피로도를 높여 척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장시간 착용은 피하고 발의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기능성 신발이나 슬리퍼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발 관리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놀랍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오랜 시간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며 경험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까 합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환자분 중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김순자 여사님이셨는데 몇 년째 지독하고 고질적인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이제는 정말 다리 잘라서 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통증의 정도가 심하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무릎 연골이 상당히 많이 닳아 있었고 허리 디스크도 퇴행성 변화로 인한 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봐도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악순환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 여사님의 발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니 양쪽 발 모두 평발이 심했고 특히 왼쪽 발에는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휘어진 무지외 반증까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발의 문제가 무릎과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고 의학적인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정말 발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픈가요? 하고 되물으셨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김 여사님께 개인에게 맞춘 특수 깔창을 제작해 드리고 매일 꾸준히 발바닥 코어 근육 운동을 하시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해 드렸습니다. 약 한 달 후 김 여사님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선영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하네요. 무릎이랑 허리가 거짓말처럼 편해졌어요.
밤마다 잠을 설치게 했던 찌릿한 통증도 사라졌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김 여사님은 이제 통증 없이 공원 산책을 매일 즐기시고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손주들과 뛰어노는 행복한 일상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발 건강이 무릎과 허리, 통증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감명 깊은 사례는 60대 박영숙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을 호소하셨습니다. 여러 정형외과, 신경외과 병원을 다니며 주사 치료도 받아보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아봤지만 좀처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답답해 하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보행 습관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평소 팔자 걸음이 심하셨고 걸을 때 발바닥 전체로 체중이 고르게 실리는 것이 아니라 발 바깥쪽으로만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실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발목과 무릎, 그리고 허리까지 비틀리게 만들어 불필요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올바른 보행 교정 연습과 함께 발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도록 권유했습니다. 특히 발목을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펴는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시도록 지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하기 어려워하셨지만 제 지시에 따라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몇 주 만에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제 허리가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든다며 만족해 하셨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만성 통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간과하기 쉬운 부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입니다. 발은 그 중요한 근본 원인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관심이 통증 없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겁니다. 노후만세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발 건강이 무릎과 허리 통증에 얼마나 지대하고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은 결코 분리된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유기체라는 사실입니다. 발은 단순히 땅을 밟고 서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안정성,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뿌리입니다. 발에 미세한 문제라도 생기면 그 영향은 우리 몸의 가장 크고 중요한 관절인 무릎과 우리 몸의 기둥이자 중심인 허리까지 이어져 만성적인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발은 우리 몸의 뿌리이자 동시에 혈액순환을 돕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둘째, 무지외 반증, 평발, 지간신경종, 잘못된 보행 습관, 그리고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와 같은 발의 작은 문제들이 무릎과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걸음걸이 교정, 발바닥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개인에게 맞춘 맞춤형 깔창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발에 편안한 바른 신발 착용이 발 건강을 지키고 무릎 및 허리 통증을 예방하며 완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들입니다. 넷째, 실제 환자분들의 감동적인 사례들을 통해 발 관리의 중요성과 그 놀라운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발은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알 수 없는 발 통증이나 막연한 불편함을 오랫동안 참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중한 건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이제 그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발 건강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입니다. 하루 단 몇 분의 발 마사지,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신발 선택, 그리고 꾸준한 발 운동이라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자유로운 삶, 활기찬 걸음걸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의 발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후만세 채널이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노후만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노후 만세.